학력이 대단하거나 능력이 특출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순전히 일의 종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진짜 큰,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라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메나테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회사 메나테크의 특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열심히 하면 직업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너무 무리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살만하다 하면 뭐 어디가 아프고 뭐 암이 걸렸다 이렇게 입원을 하기도 하고 뭐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메나테크는 특별한 게요. 현재 어디가 편찮으신데 아픈데 오셔가지고 일을 하면서 건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게 무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어디가 아팠는데 이 제품을 만나서 얼마 만에 어떻게 좋아졌고 이것이 그냥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 60인데 그죠? 엄청 건강해요. 어디 이렇게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모임을 하거나 그러면 결코 체력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모인 사람 중에 수입은 계속 올라가고 점점 건강해지고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일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혜택이 돌아오더라. 그게 메나테크였다라는 거거든요. 이보다 더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자, 또 하나 거예요.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몇 시에 퇴근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그날 출근을 안 하는데요. 어디 그런 일이 있어요? 쉬는 날이 언제예요? 저는 아무 때나 시간만 내면 되는데요. 어디 이런 일 누구나 원하는 일 아닌가요? 시간적 자유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자유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유를 내가 시간적 자유라는 것은 시간 자유와 방종은 달라요. 그냥 할 일이 없으면 노는 거하고요. 일을 내가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다. 그 다음에 여행.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 보니까 이제 철들면서 가난한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이.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도 가난해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사실은 못 갔어요. 장모님이 엄청 많이 우셨고요. 장인어른도 많이 우셨는데 그냥 소리는 안 내고 눈물만 좀 나고 어떻게 일생에 한 번인데 여행을 못 가느냐고 응? 그 정도로 힘드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결혼하고 그 뒤에 제가 어림잡아도 100번 이상은 간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요새도 보따리만 싸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이게 메나텍이에요. 그리고 노후. 정년이 언제냐? 은퇴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수입은 줄고 할 일은 없어지고 친구도 사라지고 이것과 상관없는 노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는가? 자, 제가 PT를 사업 설명을 할 때 자주 보여드렸던 미국의 그 노부부 있으시잖아요. 기억나세요? 93세 그때 당시 사진 찍을 때 그분이 몇 달 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당시 그랬기 때문에 거의 100세 가까이 이제 사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정말 마지막이 외롭지 않고요. 풍요로웠다는 것은 뭐냐면 일이 있었고 수입이 있었고 주변에 사람이 정말 따뜻한 그런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마지막 돌아가셨다라는 거거든요. 친구가 끊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돈이 없으면 어때요? 애들도 잘 안 온다고 그래. 손주들도 잘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손주 하준이가 저한테 잘 오는 거 보면 얘도 분위기 파악 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요. 맨하테크를 끝까지 했을 때 그게 떠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보나 제 주변을 보나 저를 보나 그런 것들이 마지막까지 이게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그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제대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거, 저는 이것만 하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결과를 내신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많이 만나요. 의사 선생님도 많이 만나보고요. 또 법조계에 아주 성공하신 분도 또 뵙게 되고요.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 그래서 엄청 우러러 보이고 대단하신 분들이 조금 친해지면 나중에 저한테 부럽다는 거예요. 나도 사장님처럼 살고 싶었는데 와보니까 이게 갈수록 일이 많고 스트레스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직업 만족도가 전부 다 예상외로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는데 저는 그때마다 야 내가 맨하테크 만난 게 내 일생일대 이렇게 큰 축복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런 걸 쭉 적어놓고 여기에 딱 맞는 그런 일들을 찾아보면 맨하테크 외에 뭐가 있겠어요? 저는 맨하테크가 쉽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니까 해보니까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나 결과를 냈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느냐 따져봤을 때는 정말 찾기 어려운 최고의 직업이다, 선택이다. 그러면 이제 성공만 하면 그냥 쇼부가 끝나는 건데 어떻게 성공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남 얘기 삼성이 뭐 이익을 몇 조를 남기고 뭐 올해 순수득이 얼마고 이런 것들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많이 벌었네 그냥. 왜요? 나한테 돈 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관련이 없으면 세상에 제일 무서운 병도 무슨 병이 제일 무섭냐면 내가 걸리는 병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와 관련이 없으면 크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성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신규가 많이 늘어나고요. 이 신규가 점점 사업의 비전을 보고 사업가가 되고 리더가 되고 셀프 리더가 돼서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지고 이런 성장 과정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라면 이거 이상 따라갈 게 없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신규한테 가서 컨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계속 사업을 지속하게 하면서 사업적인 비전을 보게 만드는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돕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성공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보자들이 딱 들어와서 사업자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교육 과정을 두 가지로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저녁 타이밍에는 MSA가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는 오늘 오전에도 했죠. 네. MET라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여기 보면 VIP 명단 10명이라고 그랬는데요. 내가 아는 사람들을 다 적으라고 그러잖아요. 명단 작성을. 누구한테 전달할 거냐? 다 적었어요. 적고 나서 나보다 잘 살고 능력이 뛰어나고 나보다 뭔가 이렇게 그 학력 그다음에 뭐 백그라운드가 좋다 이런 것들을 쭉 봐서 한 10명 정도 VIP 명단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정보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정보 전달을 하는데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냐? 사업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사업 소개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사업 소개가 과연 뭘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잘 갈려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가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카센터를 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친구를 불러서 잘할 만한 사람이라서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가 있는데 말이야. 특허를 받고 이게 노벨상도 몇 번이나 받고 막 쭉 설명을 해가지고 정말 유창하게 내가 봐도 너무너무 잘했어. 그럼 그 친구가 반응이 어때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너 설명 진짜 잘한다. 제가 들었던 얘기거든요. 아, 너 진짜 이쪽으로 공부 많이 했구나.
그 뒤에 산다는 얘기도 없고 사업을 해보겠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나는 그 친구한테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정보를 주는 건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업 설명은 뭐냐면요.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사업 설명은 내 경험 최고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자꾸 이걸 먹어보라고 그래서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억지로 좀 먹었는데 나는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 야, 이거 진짜 제품 대박이야. 그거 한마디가 제일 강력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먹게 됐는지, 먹고 나서 뭐가 달라진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마이 스토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좋더라. 사업 설명.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접하게 만드는 과정들. 그 다음에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렛대라는 거잖아요. 지렛대. 지렛대 현상은 뭐냐면 여기가 굉장히 100kg가 넘어가는 돌이 있어요. 움직여 보니까 전혀 끄떡도 안 해요. 근데 그것을 지렛대를 통해 가지고 움직이니까 아주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움직여지더라.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분은 누구냐면 스폰서죠. 스폰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건강에 관심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건강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 있게 내 소개를 했어요. 내가 이거 먹고 이렇게 좋아졌고 애프터 뭐 비포 애프터 사진도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내가 돈을 얼마 벌었어 이 얘기는 참 하기가 그렇거든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미 성공해서 여기서 결과를 내신 분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나도 처음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 동안 해가지고 나는 직급이 어디까지 가 있고 보상 플랜을 보면 여기가 이제 월 수입 1,000만 원대가 넘어가는 이런 사람이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사업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스폰서를 어떻게 내가 소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모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움직이는 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나는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면 돼요.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얼만큼 잘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고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쉽게 결정을 하게 되더라. 자, 이런 과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분은 서진규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어떤 책을 썼냐면 가발 공장에서 하버드까지 미국 최초로 하버드 대학교 역사상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하버드를 다닌 분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분이 최초였어요.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뒤에는. 그래서 이분은 최초라는 말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록을 많이 쓰신 분인데요. 이분을 초대를 해가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강의를 들을 때는요. 정말 동기부여 장난 아니었습니다. 오셔가지고 정말 뜨거웠죠, 열기가. 그리고 연세가 드시고 나서 이제 오셨는데 맨하테크 오셔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냥 아줌마예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게 크게 동기부여를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복장으로 강의를 한번 하시고 이런 복장으로 했는데 이 복장으로 할 때는요.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설명하지 않아도 모습 속에서 아, 이분이 어떻게 돼 있구나. 이 스토리가 아예 모습 자체에서 그냥 묻어나오는 부분들 먹고 들어가는 게 많더라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일생일대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있는데 이게 첫인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딱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내 복장이 어떠냐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처음 만난 사람이 딱 판단을 해버려요. 그걸 바꾸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과라도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떤 불빛에 어디에 진열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포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사람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신경을 써서 나를 잘 포장해라. 성공하기도 나와 있어요. 그냥 편한 상대로 만나는 사람은 오랫동안 만나서 뭐 같이 운동하고 무슨 뭐 모임을 하고 이런 사람은 괜찮아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절대적으로 복장이 중요하다. 외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는 기회고요. 이 기회를 놓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다시 상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챙겨서 입고 준비하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성공 시스템이 있습니다라고 MSA하고 MET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서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MET에서는 뭐를 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뭐 100번, 1000번을 강조를 해도 부족한 그런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 한 번 정보를 들은 사람은요. 그 정보가 내 머릿속에 살아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3일 이상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때는 또 배가 고파가지고 또 밥을 먹거든요. 점심 때 밥을 먹었다고 또 저녁에 가서 에이 점심에 잘 먹었으니까 걸르면 저녁에 늦게까지 또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투자하는 이 음식은 그 유효기간이 한나절, 하루에 3번 정도를 먹어야 내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들은 정보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3일이다, 유효기간이. 근데 내가 오늘 전달을 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봬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어요. 바닥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틀 간격으로 동기부여를 하고요. 꾸준히 5번 정도를 연속해서 만났을 때 이때 사람들은 비전을 보게 되더라. 근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이 틈을 제대로 공간을 채워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MET의 최고, MSA나 MET의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적어도 4주 또는 6주 동안 이 사람의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숙제를 내주는 것도 과제를 내주는 것도 뭐냐면 스폰서하고 협력해가지고 구실을 돼서 가서 만나가지고 계속적으로 동기부여하고 더 큰 비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꾸준히 만나서 6주를 가면 확률이 굉장히 일단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제품 체험을 하죠. 자, 제품 체험을 하는데 소비자로 놓고 제품 체험을 할 때가 있고요. 사업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볼 때요. 이때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자본금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업, 직장 생활하고 알바 같은 데는 자본금이 필요가 없어요. 직장 가는데 무슨 자본금 필요 있어요, 그죠? 사업을 할 때는 자본금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데요. 하다못해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적어도 몇백 몇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왜 사업 미천이라고 그 자금이라고 그러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250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클린을 했어요.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가게세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 몸에 투자하는 거예요. 다 투자를 하되 반드시 평생 동안 내 마이스토리를 만들어서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업자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으려고 그러면 건강검진을 하든지 인바디를 하든지 사진을 미리 찍어 놓든지 해가지고요. 비포 애프터가 비교가 되게 해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살아있는 증거가 되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사업 자금이지, 그죠? 그리고 내가 계속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여기서 만들어진다라면 이건 대단한 상업 미천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제품 체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 행사라든가 뭐 미팅, 그 외의 미팅들을 안내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비전을 더 크게, 동기부여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 하는 거예요? 스폰서가 하는 거예요. 파트너들 여기 들어놓고 그냥 스폰서는 자기 볼일 보러 다니고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졸업하고 나면 집에 가고 없어요. 그래서 6주 동안 하는데 3주 안에는 적어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제품 체험을 통해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놓는 게 내 살림 미천이고 이제 사업 그 준비라고 됐다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뭐냐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은 돈이 만들어져야 돼. 수입이 되지 않는 모임은 동호회나 뭐 이런 거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자, 신규 팩을 해서 예를 들어서 250만 원짜리를 했다라면 내 이름으로 그냥 픽업을 다 하면 하나도 돈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번거롭지만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족이나 누구 아는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갖춰가지고 픽업을 하게 되면요. 돈으로 나오는 게 얼마가 나오느냐면 이게 나와요. 약 50만 원 정도가 할인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250만 원 들여가지고 50만 원 할인 혜택을 받으면 그거 굉장히 괜찮은 거잖아요. 금액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수고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비포, 애프터 이거를 만들어라. 그래야 이게 평생 내가 쓸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것 중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품에 대한 믿음과 감동, 평생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면 이제는 하나의 준비가 이제 사업 준비가 끝났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제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볼펜 한 자루도 못 팔아요. 어디 가서 내가 부탁을 할 수도 없어요. 누구한테 해본 적도 없어요. 나는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뭐 팔아본 적도 없고 영업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 많죠. 저도 그래요. 저도 완벽한 트리플 A형이라서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요. 오죽하면 일해놓고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잘 못해요. 빌려준 거 달라고 이것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면 분들 여기 아마 많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런데도 직급이 올라가는 거 보면 그런 거 못해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 기수에 입교생이 2사람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2대1 미팅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교육생하고 같이 집중해서 다음 기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때는 돈을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식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클린을 했어요. 둘이 만나가지고 2대1 미팅을 해서 2사람만 만들어 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공간을 채우다 보면 ED라고 하는 직급을 갈 수가 있어요. 자,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정도 나와요? 125만 원 정도, 반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도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 설명을 해놓고 1대, 2대까지 가게 되면 일단은 12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3대, 한 대만 더 내려가면 PD가 넘어갑니다라는 거예요. PD가 넘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내가 여기에서 밑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닮아서 똑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MET나 MSA에서 같이 교육을 하고 강사들이 교육을 하고 스폰서들이 또 지원을 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비전 제시를 하면서 6주 동안을 딱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비전을 딱 봤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식어가게 돼 있어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분들 2명이 어디 들어와야 돼요? MET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요. 딱 내려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4대만 내려가도 실버 PD가 돼요. 굉장히 아주 빠르게 내려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500점으로 계속 내려가지가 않더라. 사업자로 나오면 이 500점이 몇 점으로 바뀌느냐면 150점으로 바뀝니다. 150점으로 바뀌어서 내려가는데 이것이 또 1대는 내가 내려가지만 2대부터 듬성듬성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그럼 스폰서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구멍 난 것을 계속 새로운 사람을 컨택해가지고 여기에 에미트로 계속 들어오면서 채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 200, 150점짜리 이렇게 쭉 내려가서 7대까지 내려갔는데 유니 레벨 보너스만 하더라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점점 채워지니까 수입이 여기서만 2,800만 원이 나와요. 한 달에. 요거 7단계 요거만 하더라도 150점씩 내려가는 것만 하더라도 자, 이 그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해서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이게 나 혼자 해가지고는 5년 뒤에도 똑같고 10년 뒤에도 똑같고 계속 맴도는 그 자리에서 맴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처럼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들,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90점이 돼서 그룹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복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복제가 되려고 그러면 한 방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건 뭐 정말 뭐 100, 1000명 중에 하나가 나올 동 말동 하는 거고요. 적어도
6주, 12주 그 이상 팔로우업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보다 막 잘 살고 자기보다 막 그 실력이 있는 VIP들을 이틀 간격으로 만날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만나서 비전 제시는 잘했거든요. 두 번째 만나 무슨 구실을 대고 만나야 될지 왜 좀 뵐 수 있을까요? 왜요? 그러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사장님 오늘 좀 시간 왜요? 좀 뵈려고요. 왜요? 이게 뭐 할 말이 이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MET를 하게 되니까요. 아 오늘 그거 과제 그거 내셨죠?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요거 제가 좀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거기 필요한 자료도 있고요. 그래요. 그럼 몇 시에?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비전을 보고 이 사람이 사업가로 리더로 변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입교생이 2명만 들어오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집에 가지를 않아요. 그게 아주 공식에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어요. 그 MET에서 MVP는 누구냐? 숙제를 잘하고 뭐 과제를 잘해서 뭐 뭘 책을 잘 읽고 막 해가지고 뭘 잘하고 이런 사람도 물론 이제 MVP에 들어가지만 저는 그런 사람보다는 이후에 다음 기수에 2명 이상 입교, 몇 명 가장 입교를 많이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 MVP로 뽑혀야 이 사람은 꾸준히 여기 남아가지고 사업을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파트너가 MET를 받기 때문에요. 스폰서 자격으로 다시 MET를 듣는데 이때는 처음에 교육생 입장으로 MET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요.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혼자 오셨을 때 여기 초대했을 때 혼자 와서 들을 때 하고요. 누군가 초대를 해서 와서 들을 때 해보셨죠? 진짜 강사가 막 파트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를 막 하면요. 그때는 막 흥분이 돼요. 그러면서 파트너를 쳐다봤다 강사를 쳐다봤다 막 이러거든요. 잘 듣고 있나 보고 또 이렇게 쳐다보고 그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쳐다봤는데 보니까 카톡 가지고 뭐 하고 있어. 속이 막 터지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스폰서는 그만큼 교육열이라든가 그래 이때 다 배워요. 그래서 12주를 딱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은 웬만한 그냥 떠밀어도 안 갈 만큼 이렇게 이제 사업가로 변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사람을 하나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1년 하면 다 몇 명씩 나올 것 같죠? 5년 하면 뭐 수십 명씩 있을 것 같죠?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MET나 MSA, 지난번에 MSA 졸업식 하는 날 제가 따와보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알아요? 교육생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거기에 함께했던 스폰서들이 얼마나 중간중간에 관여를 많이 하고 지원하고 또 응원하고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진짜 멋진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바로 그렇게 해야 이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에 톱니가 이렇게 몰려서 돌아가는데요. 이게 조금만 거리가 떨어지면 혼자 돌아요. 혼자 돕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항상 타이트하게 딱 붙어가지고 계속 같이 돌아야 하나의 덩어리가 큰 기계가 돌아가서 작품이 만들어진다. 시스템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각각 좋은데 그것이 제대로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으면 그냥 혼자 각자 돌기 시작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돌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밀착해서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우수생들을 뽑아서 스텝으로 강사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어엿한 완벽한 사업가로 이제 자리를 굳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쭉 물론 이 외에 이제 시스템들이 굉장히 그 뒤에 사업을 더 튼튼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쭉 있지만 초보자들이 신규가 계속 늘어나고 그 신규들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또 여기에 리더가 되고 또 여기 그룹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룹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에 있어서 이 과정은 절대적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과정이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MSA나 MET 교육의 목적은 초보자를 사업자로 정착시키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MET, MSA 이 교육은요.
40% 정도가 돼. 여기 와서 강의하시는 분들 뭐 모여서 미팅하고 이것이 교육생한테 미치는 영향이 한 40%라고 하면 스폰서가 해야 될 역할 또한 40% 정도 같이 50대 5대 5로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여기서 교육하는 그 중간 일주일 동안은 협력해가지고 더 큰 비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레버리지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것이 같이 뭉쳐져야 이제 하나의 리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MET 교육의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벌어주는 거다. 그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구실을 만들어주고 또 만날 기회를 주고 만날 구실을 만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지속적으로 팔로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자주 만나서, 여기서 보면 뭐예요? 신입생이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신규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이것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신규가 스폰서만 계속 신규를 넣고 새로운 사람이 초대가 안 되고 새로운 사람한테 소개가 안 일어나면 이게 그 사람이 성공할, 그 사람이 사업자로 남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분이 사업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업라인 스폰서 또는 병원이나 뭐 이런 곳도 그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그 레버리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병원에 모시고 가가지고, 저는 수행 맞으러 그렇게 자주 가진 않아요. 그냥 딱 가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태도가, 아유 뭐 할 일 없는 사람들, 뭐 수입도 안 되는 사람들, 직업이 현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러고 나면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병원에서 뭐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클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 이렇게 드시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걸 그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각도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요. 자, 원장님 굉장히 사업 잘 됩니다. 병원 복잡한 거 보셨죠? 환자들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원장님 대단히 좋은 사업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아니 병원에 원장이 무슨 타당에 빠져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굉장히 부정적인 거 많이 느끼셨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아냐? 저랑 똑같다. 제가 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느냐면, 저도 할 일이 없어서, 다른 일을 못해서, 수입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한 거 아니다. 나는 선택해서 이걸 했는데, 선택한 이유 하나 뭔지 아세요? 제가 왜 이 사업을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 저도요 밥은 먹고 살았었어요. 35년 전에도 제가 한참 잘 나갈 때는 하루에 100만 원씩 수입이, 순수입이 막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책을 읽다 보니까 책 속에 뭐가 나와 있냐면, 앞으로 미래 산업에 엄청나게 큰 비전이 있는 아이템이 하나 뜨는데, 그건 뭐냐면 그 식품이었었어요. 왜 그렇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식품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식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음식 문화가 영양 밸런스를 잃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소가 골고루 채워지지 않고 부족한 영양소로 인해서 오는 문제점들이 병원에 가서는 해결이 안 되고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으로 생긴 병은 음식으로밖에 고칠 수가 없다. 부족한 영양소 때문에 문제가 왔다라는 것은 그 영양소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전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패스트푸드가 막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오죽하면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햄버거와 코카콜라가 들어가니 뚱뚱한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 장수국가에 맥도날드가 딱 오픈이 됐어요. 근데 오픈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점점 뚱뚱한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음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 점점 소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몸의 문제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병원에서도 이것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식품밖에 없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식품 시장을 분석을 해보셨어요? 그 식품을 소비하는 가장 판매를 많이 하는 그런 마켓이 어딘가 봤더니요. 다단계 마케팅이에요. 거기가 다단계더라고요. 가장 많은 양을 거기서 소비를 해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불법이니 뭐니 그렇게 말이 많은데 왜 거기서 그렇게 많은 양을 소비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명쾌하게 해답을 내려놓은 데가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냈어요. 뭐라고 내놨어요? 골드만삭스에서 식품 시장이 급격히 성장을 할 텐데 네트워크 마케팅도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식품이 만났을 때 빅뱅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식품은 특히 기능성 식품, 아주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는 식품들은요. 먹으면 호전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먹었는데 호전 반응이 일어났어요? 자, 당사자가 생각할 때 어때요? 호전 반응이 일어났네. 이럴 사람은 아마 사업하는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처음 접했는데 먹었는데 호전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부작용인지 안 맞는지 어쩐지 두려워서 더 이상 못 먹어요. 누구한테 갈까요? 이 제품을 파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가서 나 이거 먹었는데 왜 이렇게 나냐고 이런 것이. 나 먹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증상이 왜 나타나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반품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대 다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은요. 소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밀착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를 잘 애프터를 해줄 수 있는 이 마케팅은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어서 앞으로 어떤 회사에서 글리코 영양소를 못지않은 더 탁월한 제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아마 마켓이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소화를 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조건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런 글을 읽고 그런 책을 읽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안 하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그만큼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그런데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누가 뭐라고 해서 남이 뭐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말고를 결정을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처럼 저 원장님도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의사가 되셨고 지금까지 성공을 하셨고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지도가 높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현재를 보고 한 게 아니다. 앞으로 미래를 보고 선택한 것이고 또 하나는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나머지 부분을 이 제품으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이분의 생각이 싹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를 했을 때 비전 제시가 되고 마음이 많이 바뀌어요. 이게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혼자 설명을 해도 되는데요. 내가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왜 병원을 한번 들리냐면 저분도 하는데 너 뭐라고 네가 뭐라고 안 해.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렛대를 활용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꾸준히 우리가 공간을 배우기 위해서 하다가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사정을 통해 가지고요 파트너들이 그냥 끝까지 한번 말한 대로 그렇게 가는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렇다고 파트너 안 한다고 나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내가 꿈을 보고 내가 확실하게 여기에 비전을 봤다라면 도전해서 결과를 낼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꾸준히 새로운 인맥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그래도 재미를 봤던 게 모임을 통해서 근데 모임이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거리가 멀거나 이러면요 자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맥을 자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첫째는 거리가 가까워야 좋고요. 둘째는 돈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한 달에 5만 원, 뭐 이런 거 괜찮잖아요. 부담 안 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이 자유로워야 돼. 안 나가면 부르고 왜 안 나왔냐 그러고 남을 자른다 그러고 이러면 머리 아픈 거예요. 네. 그냥 시간 될 때 나갈 수 있는 이런 자유 그죠? 그러더라도 가끔 나가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 다 아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금방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만 좋게 하면 되거든요. 정말 좋아요. 제가 이제 골프 동호회에 가가지고요.
누구를 컨택을 할까 계속 가서 이렇게 봤어요. 물론 한 달에 한두 번 갔죠. 뭐 자주 갈 수도 없어요.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가니까요. 근데 거기에 총무를 맡은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하니 막 말도 많고 막 뭘 일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잘하겠구나.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근데 퍼터가 좀 잘 안 되는데 퍼터 좀 가르쳐 주라 그랬더니 얼마나 성심성의껏 열심히 가르쳐 주는지 땀을 흘려가면서 막, 그래서 고맙다고 밥을 한 끼 사겠다고, 저녁을 사겠다고. 그래서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꿈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꿈? 그렇게 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나중에 뭐 하시는 분이냐고 나한테 다단계 한다고 그랬더니 또 깜짝 놀래요. 다단계 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다단계 하는 사람이 다단계 한다고 얘기하는 건 처음 들어봤대요. 그래서 왜 그걸 하느냐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했죠. 내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일을 못해서도 돈을 못 벌어서도 할 일이 없어서도 아니다. 나는 이게 굉장히 큰 비전이 있어서 앞으로 이 식품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아느냐. 그러면서 쭉 설명을 했더니요. 자기한테 설명을 하면 사업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큰 사업, 내가 이게 지금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선택한 건데 이런 시끄러운 식당에서 잠깐 동안 얘기를 해가지고 뭐 알 수 있겠냐고. 진짜 한번 알아보려면 준비된 강사를 통해서 준비된 장소에서 적어도 5번, 그것도 각각 강사가 다른 강사 5번, 내가 소개하는 강사 5번 정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해라. 그래도 늦지 않잖아요. 어차피 지금까지 안 했는데 뭐 한 달 늦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세상이 바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김병찬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모임에 가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생전 생판처럼, 영주에서도 그런 케이스는 2건이나 있어요. 거기는 헬스클럽에서 만나서 학원 원장을 그런 식으로 이제 컨택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임을 가는 거 굉장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자유롭고 좀 건전하면서도 뭐 술 모임 이런 거 말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좀 사업가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저 요즘 스케이트를 타는데 거기도 한 달에 5만 원이거든요. 새벽 6시에 가니까 시간 구애 안 받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업가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미팅이라서 그런 곳이 가까운 데 있으면 한번 가서 운동도 할 겸 굉장히 괜찮다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모임에 가면 늘 인사하는 습관을 가져서 나를 알리는, 내가 누구다, 아, 저 사람 왔구나, 저 사람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하지 말고 꼭 인사를 한 번씩 하고 눈도장을 찍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빼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 간절함을 어떻게, 사람이 정말 간절하면 이룰 수 있는데요. 그 간절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좀 소개를 할까? 어느 정도 강도로. 그래서 마침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탈북을 하면서 겪었던 이런 간절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해놔가지고 제가 그 간절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좀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사람이요. 어, 탈북을 하는데 탈북을 하기 전에 한 달 동안을 애를 얻고 그 영하 추운 겨울에 바람이 막 그 압록강 주변에 바람이 얼마나 불겠어요? 거기서 압록강까지 50km에서 60km 정도 되는데 매일같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세 식구가, 엄마하고 그 와이프하고 아기 2살짜리 아기를 얻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가야 되기 때문에 현지 답사를 하면서 자기가 선택한 길은 뭐냐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편하고 건너가기 쉽고 길이 좋은 데는 다 지키고 있어서 죽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 안 갈 것 같은 절벽, 그 비탈, 그다음에 사람이 전혀 뭐 안 올 것 같은 그 추위, 그리고 그런 정말 그 최악의 조건을 딱 골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탈북을 하게 된 과정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성공을 했어요, 이분이. 성공을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이분이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건 오로지 자유 하나예요. 뭐 직장이 보장됐거나 뭐 이렇게 뒤에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자유 하나를 찾아서 목숨 걸고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저는 나 보니까 한국이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목숨 걸 필요도 없이 얼마나 대단한 혜택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의 진짜 몇 분의 1이라도 우리가 좀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면 세상에 못한 일은 없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제가 가져보기도 했거든요. 자, 이게 제가 인터넷에 구글에 대한민국 자영업자 현실 이렇게 쳐봤더니요, 검색이 173만 개가 돼요. 근데 거기에 자영업자가 연간 100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힘든 얘기가 이렇게 음식 숙박업 5년 생존율이 20% 미만이다, 뭐 이런 그런 얘기만, 잘 되는 얘기 하나도 없고 17,000 몇 개가 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매장이 없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는. 왜냐하면 그 매장 때문에 고정비가 계속 나가고, 코로나 때도 계속 인건비 나가고 월세 나가고 뭐가 계속 나가서 빚에 빚을 얻고 빚에 빚을 얻고 이래가지고 파산 위기에 있는 사람이 몇십만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메나테크를 선택했고 내가 힘들은가 지금? 뭐가 어렵지? 얼마나 어렵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간절함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확률은 거기서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 저 이렇게 좀 다니면서 보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르는데 이게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너무 부러워해요. 저를 알면 알수록 너무 부러워하거든요. 저처럼 살고 싶대요. 그래서 메나테크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또 하기 싫은가 봐요. 아, 이런 그냥 제가 하고 있는 번호만 좀 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일은 안 하고 싶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메나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그동안 해왔었어요.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비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현실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방법을 한번 실천해서 하나라도 가능성이 보이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이 뭘까요? 내가 지금부터 성장하고 있구나, 되고 있구나. 야, 이게 6개월이면 얼마나 되겠구나. 1년이면 얼마나 되겠구나.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그 파트너가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하나 변해가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설명해가지고 한 번 만나가지고 비전 제시 한 번 해서 반응이 좋았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 사업을 결단하고 이렇게 시작할 일들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떨어지더라.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 앞을 보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최고 사업가상 꿈꿔본 적도 없고 그런 상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가보니 이런 상을 주기도 했고 신인왕상도 받게 됐고요. 상이란 상은 그래도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주어진 내 앞에 일을 충실히 했을 뿐인데요. 그리고 쫀쫀하게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콜드 컨택을 했잖아요. 한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컨택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 다 쏟아붓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사업의 비전을 보고 결단을 하고 하게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의 반복이거든요. 이런 차를 언제 타보겠어요? 죽으면 장례식장 거기다 타볼까, 그죠? 살아서 이런 거 타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태워주잖아요. 헬기를 처음으로 타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타봤습니다. 엄청 시끄러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편안하고, 처음엔 두려웠었거든요. 되게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와이프 처음에 만나가지고 장모님 엄청 애를 많이 태웠거든요. 왜냐하면 저 지지리도 못 사는 집에 보내가지고 딸 평생 고생시키는가 보다 해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요. 앞이 안 보이도록 부어가지고 가셨어요. 집에 오셔가지고. 왜냐하면 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행복이라는 건 뭔가? 시간적, 경제적 자유, 그리고 건강,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뭐 홀인원도 제가 이제 하게 됐고요. 가족 여행 뭐 이렇게 아주 다니고 스케이트 뭐 이렇게. 진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노후에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운이 아닌, 로또가 아닌, 내가 계획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과연 몇 개나 되느냐, 확률이 높은 그런 것들, 그죠? 우리는 진짜 한 가지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메나테크를 선택한 건 완벽하게 확실하게 잘했다. 이제는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결과를 내고 성공자의 위치에서 밤낮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큰 성공자가 돼서 정상에서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